안녕하세요. 홍스탁입니다. 1월 9일 내일 관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1월 초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부분들, 1월 효과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장을 마감을 하면서 미국 시장도 꽤 좋게 마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좀 하면서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해 주었죠. 그래서 이제 뭐, 메타라든지 그런 IT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 시장을 잠깐 보면서 코스피 종합을 지금 보면은, 하단은 우리가 이제 2250까지도 봤잖아요. 요 라인. 근데 여기 부분을 이제 넘어서서 V자 반등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12일입니다. CPI 발표가 있을 텐데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대를 좀 많이 해서 선 반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시켜서 2400을 갈지 아니면 2450까지도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옵션 만기 전에 밑에서 이 부분에서 유지를 해주면은 매수를 해주고 올라가면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옵션 만기 이후에 다시 이제 시장에 접근을 해서 매매하는 게 낫지, 무턱대고 너무 이제 시장이 반등 급반등해서 추격 매수해서 고가에서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뉴스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서 일단 연내 1호로 케어 로봇이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로봇 관련주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다른 로봇도 이제 좀 이렇게 수급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부분에서 이제 수급 개선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원래 보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송원산업이라고 되게 좀 이렇게 좀 작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얘가 이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고 시총이 4,500 정도 되니까는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하고 이제 그 석유화학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화학 쪽에도 이제 업종이 이제 부닥치기는 하는데, 일단 얘를 작년부터 봤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이익이. 작년에 뭐 그 산업이 안 좋고 뭐 이렇게 해도 얘는 죽지 않았다.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얘가 좀 아쉬웠던 거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기관에서 관심이 없어서 수급이 제한적이었던 부분들.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쪽으로 아직 수급이 그렇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붙는지, 정부 정책 관련주는 그래도 언제 한번 시세를 내주기 때문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입국자 격리제도 폐지, 중국에 외국 사람들이 중국에 갈 때 격리 제도를 폐지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이거 제품 안 나온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죠. 이러면 올봄 애플 MR 헤드셋 얘네가 만드는 제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센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OLED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고, 칩셋이야 얘네들이 만드니까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신경은 안 쓸 텐데, 나머지 부분들, 특히 OLED는 얘네가 만들지 않으니까는 그런 카메라나 OLED가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소니에서도 신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타에서도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 CES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지난주에 했지만은 크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 IT 업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얘네들이 신제품을 내놔야지 시장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을 해가지고 기업이 상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네들이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주를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해줬죠. 그 중에서 이제 피플 바이오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굉장히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알츠하이머.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상승을 해줬다. 그리고 KPS 생명과학 3천당 제약 상승해서 마감을 해줬고, KPS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보수 쪽으로 보면서, 왜냐면은 얘가 종목이 상단에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KPS 생명과학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서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한번 조정을 좀 받으면 한번 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그걸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중국 쪽에서 이제 소식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모니터링 하면서 3일 연속 수익을 지금 주고는 있는데 이제 잘 체크를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3천당 제약 여기 47,500원 오면은 일단은 매도입니다. 여기는 매도하고, 만약에 여기 돌파를 힘있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5만원 이상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오늘 이제 개막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은 없었다. 근데 삼천당 제약이나 뭐 앞타바이오, 그 다음에 뭐 샤페론, 이런 종목들이 내일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종목들 중에서 가장 수급이 좋았던 종목 중 하나가 이제 다월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다월. 그 전부터 약간의 낌새는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금융주주에 이제 피인수 돼가지고 이제 인수설이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오늘 큰 상승을 해줬습니다. 뉴스가 터지고 나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오늘 단기적으로 고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요 밑에 3,500원 이하의 이 자리, 지금 이렇게 상승 밴드를 지금 그어놨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내일도 상승을 해서 만약에 4,000원을 넘긴다고 하면은 그것도 무시하고 이제 끌고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4,000원 잠깐 넘긴다고 해놓고서 윗골이 이렇게 쭉 달고 나서 밀린다고 하면은 여기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넘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구간에서 잡는 것보다도 내려왔을 때, 밴드가 내려왔을 때 최소한 이런 라인 두 군데 설정을 해놓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운 인베스트먼트 합병 관련된 거는 일단은 발표가 났으니까는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거. 자, 그리고 셀바스 AI죠. AI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강력한 힘을 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셀바스입니다. 얘는 여기 부근이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7,700원 정도를 돌파하는 걸 지금 보고 있었는데 돌파했죠.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갭 띄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 한 8,800원 정도 맞고 나서 여기 돌파 못해주면 다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만 이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분봉으로 좀 보면은 오늘 그 저가 라인도 공략이 가능하기는 해요. 이 정도 라인 8,000원 언더 8,000원 언더에서 7,930원 7,950원 이런 라인이죠. 7,950원에서도 한 번쯤 매매가 가능하기도 하고, 위아래 이제 박스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7,750원 8,340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약에 잠깐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7,950원 정도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오후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도 이용이 가능하다. 셀바스 AI 종목들, 아까 전에 그 로봇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플바이오가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때는 연속적으로 얘가 이렇게 거래량을 붙여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제 상승하고 난 다음에 좀 쉬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올랐죠. 그래서 얘는 지금 오늘 매매를 못하고 지금 지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내려와서 여기 16,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와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거 보고 그리고 매매를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밑에서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상승을 나와서 좋기는 한데 오늘 상승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이제 따라간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 나오는 거, 매도 나오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2,000원 초반 상태에서 한번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단일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오늘부터 지금 단일가가 들어가서 3일 동안 레인보우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레인보우 대신에 저런 2등, 3등 주식이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얘는 조금 이 대형주가 21선으로 이렇게 해서 안착을 해줬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내일 갑자기 호재를 붙여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여태까지 여기 상단 돌파를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18,000원까지도 충분히 갖다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를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를 좀 이렇게 집중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리가 좋죠. 지금 16,000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매매가 좀 가능한 부분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그 형제들 한전기술 상한가 나왔던 그런 부분 자리까지도 이제 밑에 하단 6만원 선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자리들 57,500원 이런 자리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전기술 돌파하는 대로 좋고, 잠깐에 맞고 나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너무 크게 보지 않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걸로 한전기술. 그리고 G2파워가 훨씬 더 이렇게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훨씬 좋다. 지금 단봉이 3일 연속, 지금 4일 연속 양봉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얘는 무조건 10,000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좀 보고, 그 밑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아주면은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다. 여기도 양봉 2개 붙었을 때 한 번 정도는 뽑아주잖아요. 그때 10,000원에서 매도하고, 그때 좀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지금 자리 잡아주니까는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하는 게 나쁘지가 않다. 항상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0,000원 이상에서는 G2파워는 매도로 보고.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세 종목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G2파워. 그 다음에 송원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 관련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학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근데 얘는 일단은 여기를 넘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 19,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인데, 여기 이런 부분들,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 돼가지고 오늘까지도 지금 연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볼린저 밴드 2개 요 상하로 해서 올라왔는데 19,500원을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고점이라 보고,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얘는 아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들에 대한
제 어떤 뭐랄까 그 조명이 좀 비춰질 때 그때 아마 좀 이렇게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서 송원산업 혹시라도 갖고 계시는 분은 19,500원 이상 2만원 넘어가면 2만원을 만약에 잠깐 넘어간다 싶고 이거를 이렇게 뚫어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잠깐 뚫어준다고 하면은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이 중심선에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에서 이런 식으로 오는데 한 18,000원에서 18,500원 요 사이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송원산업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기업 자체는 나무랄 게 없죠. 지금은 뭐 분기가 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얘네가 근데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게 반도체 어떤 산업이 정확하게 붙는지는 제가 이제 파악을 지금 잘 못하고는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 조사하면서 이제 잠깐 좀 보던 그런 기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LG전자하고 현우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LG전자가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가면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LG전자가 상승하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얘네가 가전이 잘 팔려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전장산업이 4분기부터 이제 개선해서 흑전 전환 되면서 그게 이제 각광을 받아가지고 지금 반등을 해주는 거거든요. LG전자. 그러면은 LG전자가 이런 식으로 전장산업에서 이제 각광을 받아가지고 이제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은 얘하고 같이 사업을 많이 하는 게 현우산업. 현우산업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항상 전장산업 얘기가 나오면 애플카 얘기 나오면 현우산업이 움직였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요번에 LG전자가 여기를 뚫어주는지 여기를 뚫어주는지 9,800원 97,500원 여기를 뚫어주는지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현우산업 나머지는 이제 OLED를 다시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애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있는데 APS 일단 AP 시스템 볼게요. AP 시스템 지금 요 위에 저항선 요거 하나 지금 두고 있습니다. 19,000원. 내일 만약에 이번 주에 과연 여기를 뚫어줄까? 양봉으로 이렇게 해서 안착이 될까 안 될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도 여기에 지금 224일선 저는 보통 1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얘를 돌파를 해줄까? 두 번째. 그래서 2만원을 넘어서는지 세 번째. AP 시스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됐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를 못 해준다고 하면은 그냥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APS 시스템 APS 홀딩스 얘죠. 얘는 삼성이랑 이미 얘기가 한번 이슈가 돼가지고 이때죠.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때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6,000원에서 이제 넘지 못하고 나서 조정을 지금 받고 있죠. 근데 밑에서 지금 다시 밑꼬리 달면서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 밀린다면 지금 13,700원인데 여기 안 밀리면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APS 홀딩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이 아니라 신도기현 어제 그 장에서 이렇게 상승 한번 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 라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라인 5,000원 초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얘는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어제 한번 그 매도를 하고 오늘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도기현이 약간 그 소형주로서 움직일 때는 탄력성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5,000원 초반에서는 항상 관심 있게 보셔라.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5,000원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어려운 거고 5,000원을 이탈을 안 하고 좀 약간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신도기현이 저는 크게 한번 아까서 봤던 AP 시스템이나 APS 홀딩스보다도 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코닉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종목이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내일 시장에서 그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 되는지 실시간으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여기 뭐 게시물이죠. 게시물 같은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